지금 막 도착하신 한 분을 또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도착하셨나요? 조금 전에 도착해서 바로 이곳 스튜디오로 날라왔습니다. 서울 공항에서 바로 이쪽으로 오신 거예요? 네. 대표님 이번에 평양을 처음 가셨나요? 저는 이번에 5번째. 5번째요? 네. 그럼 최근에 가신 게 몇 년 만에 이번에? 13년 만에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 앞서 박지원 의원하고 저희가 전화 연결했을 때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너무 놀랐습니다. 처음에 그 순안공항에 딱 내렸을 때부터 거기가 2015년도에 새로 그 공항이 건설이 됐는데 네. 이전에 제가 봤던 순안공항하고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그런 상황이었고 평양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것은 평양이 색깔을 입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예전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가 이제 석유가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페인트 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고층 건물들은 좀 들어서긴 했지만 그냥 시멘트 회벽 색깔 그대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굉장히 세련된 색깔들로 평양이 좀 곱게 색을 이렇게 입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채색, 회색들 건물이 네. 많았는데 저희도 앞서 뭐 려명거리 이런 거 봤더니 정말 높은 건물이 또 형형색색의 모습이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평양 시민들도 굉장히 좀 활력이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좀 평양이 달라지긴 했나 보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또 저희가 오늘 계속 백두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오늘 바로 백두산 다녀오셨잖아요. 지금 몇 시간 안 됐는데 천지를 직접 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뭐라고 말로 할 수 없는 감동인데요. 이번에는 백두산 천지 밑에까지 네. 그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멋진 장면 하나가 연출이 됐었는데 네. 같이 내려가신 분들 중에 가수 알리 씨가 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멋진 곳에서 노래 한 곡을 하시겠다고 해서 네. 거기에서 정말 아무 반주 없이 아리랑을 불렀고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내려가는데 저쪽에서 두 정상 네 분이 올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리 씨가 여기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두 정상 앞에서 한 번 더 노래를 하시겠다. 그래서 다 같이 또 둘러서서 아리랑을 불렀던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백두산 천지에서 두 정상과 또 특별 수행원들이 함께 아리랑을 불렀다는 게 네.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하나의 결과라고 하면 평양 공동선언인데 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전체적인 합의문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합의문의 1, 2, 3항 큰 앞의 틀은 한반도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남과 북이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저는 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결국 그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미 간의 협상을 통해서 최종 마무리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번에 우리 정부가 가서 북미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촉진자 역할은 확실하게 하지 않았는가. 네. 거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동창리 그다음에 영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후에 밟아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을 놓고 이제 미국이 향후에 북미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이제 만나면 해답을 함께 찾아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더 바빠질 수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서울에 온다고 이미 약속을 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고 네. 앞으로 북미 관계, 남북미 관계 좀 어떻게 풀려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 시간이 많이 없죠. 네. 트럼프 대통령 경우에는 11월 달 재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일정하게 이 북미 협상의 큰 틀을 한 번은 넘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두 정상 간의 합의가 미국에게 좀 더 긍정적인 신호를 줘서 빠른 시기 안에 북미 간의 큰 틀에서의 어떤 비핵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동시 타결의 큰 틀을 좀 넘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사흘 동안 참 보면서 첫날부터 카퍼레이드부터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많았는데 네. 대표님께서 옆에서 쭉 보시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 좀 놀랐던 장면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첫날부터 깜짝깜짝 놀랄 장면들이 계속 펼쳐지긴 했지만 저한테는 어저께 능라도에서 있었던 대통령의 14만 평양 시민 앞에서의 연설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일단 우리가 참 이제 역량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남과 북이 평화 체제로 들어설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또 평양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핵화를 이루자라고 하는 이러한 연설을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박수를 보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시대의 흐름들을 남과 북이 함께 끌어나갈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 그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 능라도 5.1 경기장 15만 명이라는 게 사실 참 말로만 들었지 이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 직접 대표님이 보셨을 때 연설을 할 때 평양 그 시민들의 반응이라고나 할까요? 그 받아들인 느낌은 어떤 것 같았나요? 그 공연 전체의 줄거리가 맨 마지막 부분에 네. 결국은 판문점 선언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조국은 빛나리 이 프로그램에 대통령을 염두에 둔 조금 변형이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뒷부분에 두 정상이 만나는 화면이 막 나오는데 정말 너무 열광적으로 박수를 치고 평양 시민들이 환호를 보내는 그 모습이 있었고 또 대통령 연설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내줬습니다. 아마 평양 시민들 스스로가 이제는 좀 더 그 남과 북이 진짜 뭐 이렇게 대결적인 상태가 아니라 평화와 화해의 관계를 회복하고 좀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나가고자 하는 좀 강력한 열망 이런 것들을 담고 있지 않았는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백두산에서도 보고 일정 내내 봤지만 이제 김정숙 여사와 리설주 여사가 또 굉장히 지난 판문점 회담 때보다도 좀 더 친밀해진 것 같은 느낌도 네. 들고 하던데 대표님께서 옆에서 보시기에 리설주 여사랑 혹시 좀 이야기를 나눠보셨나요? 많은 얘기를 나눌 수는 없었고요. 네. 원래 정상들이 움직이시는 동선하고 다른 이제 네. 대표단들 움직이는 동선들이 좀 분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연회에서 이제 그 한 자리에 앉거나 네. 뭐 이런 사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뭐 깊숙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뭐 3일 내내 네 분이 함께 다니시는 네. 동안 이게 공개돼 있지 않은 많은 속 깊은 이야기들은 또 얼마나 많았었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네. 그리고 이것이 또 첫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 만남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굉장한 어떤 친밀함, 그 속에서의 어떤 신뢰와 우정 이런 것들이 많이 쌓였을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 합의처럼 또 이렇게 진전된 안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능라도에서의 대통령 연설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하셨는데 또 평양 시내 이렇게 쭉 이번에 많이 둘러보셨는데 평양 시내 가보신 이제 장소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곳이 있다면 어떤 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순환공항 내렸을 때 그때 제일 좀 놀랐고요. 사실 네. 이전에는 거기가 평양의 관문인데 그렇죠. 너무 이렇게 공항이 허술하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참 안 좋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갔을 때 그렇게 싹 세련되게 새로 공항을 만들어 놓은 것 이것이 좀 많이 놀라웠고 큰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유경호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유경호텔이 꼭대기 3층이 마지막까지 그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굉장히 북한의 경제 사정이 나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에 4번 갈 때마다 항상 저 꼭대기는 아직 뼈대만 남아있는 네. 상태로 그래서 저게 언제 완성이 됩니까? 물어보면 곧 됩니다. 곧 됩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곧 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는데 네. 이번에 갔는데 이 유경호텔이 거의 평양의 랜드마크처럼 엄청나게 지어지고 밤 되면 거기에 네온사인으로 이제 광고탑의 역할들도 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면서 또 변화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 전 사실 북한을 가본 적이 없어서 뭔가 질문을 못 드리는데 안 기자나 저희 센터장님께서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한번 해보시죠. 예, 제가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저는 평양을 2번 가봤습니다. 2000년과 2007년. 그러니까 최근에 갔던 게 11년 전이었거든요. 평양 시내를 들어가 보면 평양인데도 불구하고 아파트에 창이 깨졌는데 유리창을 갈질 못하고 거기에 종이로 붙이거나 비닐 같은 걸로 붙여놓은 그런 집들을 봤고요. 네. 그다음에 평양 시내 시민들도 집안에서 닭을 기르거나 뭐 토끼나 이런 가축을 기른다 그랬는데 혹시 이번에 그런 걸 좀 발견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
여명의 거리, 그다음에 미래과학자 거리 네네. 이런 식으로 한 4만 명 정도씩이 주거할 수 있는 거리가 매년 계속 조성이 되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완전히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엔 어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는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아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빈집이 많았다는 건데 그 안에 그럼 사람은 다 살고 있는 건가요? 네,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미래과학자 거리는 네. 김책공업대학을 네. 나오고 그 과학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집을 임대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는 방식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궁금했던 게 이번에 가서 이제 2박 3일 동안 식사를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드신 것 중에 좀 가장 맛있었던 거? 어떤 게 좀 가장 이거 정말 맛있다. 다시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든 게 어떤 게 있으셨나요? 뭐니 해도 평양냉면 아. 중에 저는 쟁반냉면. 네. 쟁반냉면은 네. 다른 건가요? 그 평양냉면이 이렇게 움푹한 그릇에 나오는 그냥 네. 평양냉면이 있고 이렇게 조금 반듯한 그릇에 나오는 쟁반냉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옥류관 이건가요? 쟁반냉면도 저건데 네. 옥류관 쟁반냉면도 참 맛이 있는데 네. 그 고려 호텔 안에 아. 쟁반냉면을 파는데 거기에는 가자미식회를 위해 얹어서 같이 먹습니다. 네. 굉장히 맛있습니다. 숙소가 이제 고려 호텔이셨으니까 거기서 고려 호텔 파는 1층에 아. 네. 다음에 가시면 꼭 한번 드셔보세요. 네. 대통령께서 남북 국회회담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좀 정당 차원의 교류 이런 거 좀 심도 있게 논의하신 게 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 새 정당 대표가 간 주요 그 활동 목표 중에 하나가 국회 회담을 성사시키고자 네. 하는 그런 뜻을 갖고 갔었고요. 김영남 상임위원장님께 국회 회담에 대한 중요성,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말씀드렸고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마침 그 직후에 있었던 그 둘째 날 정상회담 네. 과정에서도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회담에 대한 얘기를 네. 하셨다고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내일 문희상 의장님을 이번에 갔다 온 새 정당 대표들이 함께 찾아뵙고 국회회담을 좀 본격화하기 위한 실무 협상부터 어떻게 해나갈지 논의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구체적으로 대략 언제쯤 한다 이렇게까지 논의된 건가요? 저희들은 11월 달 제안을 드렸고 10월 정도에 실무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뭐 아까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면서 국회 회담 부분도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합의문에는 없지만 그 내용도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했다고 했으니까 조만간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네요. 참 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북한을 한 번도 못 가봐서 이렇게 평양에 또 아주 천재까지 다녀오셨다는 게 참 부럽긴 합니다. 네, 계속해서 화면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이제 백두산에 이제 올라갔던 모습인데 이게 처음에 장군봉에 올라갔을 때 네. 화면이죠. 저기서가 이제 천지가 이제 내려다 보이는 건데 저기서도 참 맑은 천지를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오늘 날이 사실 평양이 굉장히 궂은 날이었어요. 비가 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백두산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천지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가. 거의 저는 사실 반 포기하다시피 하고 갔는데 산지연에 딱 도착했는데 날이 너무 맑은 거예요. 3대가 업을 쌓아야지 맑은 날 천지를 볼 수 네. 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저기가 이제 꽤 날씨가 쌀쌀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면 옷을 이제 두꺼운 옷을 많이 입으셨던데 옷을 미리 준비를 해 가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실 이 백두산 코스가 네. 저희들한테 예정돼 있지 않았고 그 전날 밤에 통보가 왔었기 때문에 어제요? 예, 어제 밤에 네. 통보가 와서 오늘 아마 급하게 정부 쪽에서 옷을 그 준비를 하셔서 저희들에게 우리가 목도리도 지금 나눠줬습니다. 딱 나오는데요, 보니까. 네. 네. 목도리가. 그래서 저희는 옷을 다 이렇게 맞춰 입으셨길래 네. 미리 오늘 아침에 급하게 나눠 입었습니다. 네. 그렇죠. 수송기로 이동을 했고 음. 간 그 수송기 편에 송이버섯을 송이버섯이. 보내왔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 네. 쪽에서 먼저 이제 저런 겉옷이 갔고 그 편에 이제 아까 군군 수송기에서 송이버섯 내리더라고요. 네네. 그 편에 내려온 거군요. 네, 아까 그 백두산 이제 장군방으로 올라갈 때 대통령님은 이제 차량을 타고 올라가셨다고 그러는데 네. sak도 열차를 이용하셨나요? 아니요. 장군봉 꼭대기까지는 일단 대통령님 정상분들 먼저 올라가시고 내려오면서 그다음에 대표단들이 차로 다시 또 올라갔고요. 버스로. 예.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삭도로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서 천지 바로 앞에 가서 본인 케이블카로 네. 또 손 닦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아리랑 부른 장면이네요. 네. 저 지금 소리 좀 들어볼까요? 아리랑 수리수리랑 아리랑 한데
노래를 잘 하네요. 가수 알리 씨의 장동경? 예. 그리고 저기에서 갑작스럽게 저희들이 청했고 또 반주도 없이 네. 근데 정말 노래를 잘하시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 부부 앞에서 저렇게 독창을 한 가수가 남한 가수가 있나 싶겠네요. 네, 이번에 가수들이 몇 번 갔는데 네. 여기 말고 딴 데서 또 공연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우리 가수들 예, 에일리라든지 첫째 날. 알리라든지 예, 첫째 날 저녁 만찬에서 공연을 만찬에서. 했습니다. 네. 목랑관에서. 예, 문능관에서. 아,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시다가 중간에 뭐 지코 씨나 알리 예. 씨가 나와서 한 곡씩 부르는. 예, 한 곡씩. 그게 예정이 돼 있어서 준비를 해가지고 간 공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북쪽에서도 나와서 만찬장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요. 했었나요? 그 앞에 이제 북한 예술단 공연을 보고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이제 답가 형태로 진행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표님 사흘 동안 이제 옆에서 쭉 지켜보셨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두 사람 사이에 저희가 겉으로 보기엔 항상 좀 화기애애 보였는데 네. 두 사람 사이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라더니 좀 이럴 때 좀 바뀐 것 같다. 좀 이런 게 느껴지던 게 있던가요? 아니요, 뭐 시종일관 뭐 친근한 형제 지금처럼 그렇게 얘기를 네. 하시고. 사실 나이는 어떻게 보면 부자 관계. 저희도 옆에서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서로 믿는 신뢰가 돈독한 그런 사이인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신뢰가 두텁게 쌓여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들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좀 더 이정미 대표님을 또 어렵게 모셔서 지금 화면을 보면서 좀 더 밤새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또 대표님 피곤하시니까 저희가 또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한번 또 모셔서 네. 못다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